여러분, 어린 시절에 놀던 장소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시대가 바뀜에 따라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장소도 당연히 조금씩 다르겠지만 동네나 학교 친구부터 모르는 또래 친구들까지 335 모여 놀던 놀이터만큼은 거의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추억을 가진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절대 누구라도 놀면 안 되는 놀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숙제도 안 하고 놀이터에서 놀면 벌어지는 일, SCP-1094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놀이터 앞에서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듯 보이는 A군. 한참을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놀이터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A군은 된장찌개에 넣을 두부 좀 사오겠냐는 엄마의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자주 놀던 놀이터를 보자 갑자기 조금 놀다 가고 싶어진 것. 네, 심부름에 저녁 식사에 숙제까지 이성적으로는 집에 가는 게 당연히 맞는 선택이었고 실제로 마트에 오는 길에도 놀고 싶은 마음이 잠깐 들었었지만 엄마에게 혼날 생각에 빠르게 마트로 향했던 A군. 그런데 이번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이상하리만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는데요. 결국 잠깐만 놀기로 하고 놀이터로 들어간 A군. 하지만 안타깝게도 A군은 이후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네, A군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인데요. 게다가 이는 A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이 마을에는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결국 재단의 귀에까지 들어가는데요. 이후 근처 CCTV를 모조리 뒤져가며 추적을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놀이터와 관련 있다고 확신한 재단은 즉시 놀이터를 SCP-1094로 지정, 실험을 통해 변칙성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으니 1094는 사실 겉보기엔 아주 평범한 놀이터일 뿐인데요. 놀이기구 구성 자체도 일반 놀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확인 결과 놀이기구 자체도 특별한 변칙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누군가 1094 주변 17m 이내에 접근할 시 숨겨진 변칙성이 발동되는데 대상은 갑자기 놀이터에서 꼭 놀아야 한다는 심리적 강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나이에 따라 강박의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며 사춘기 정도만 지나도 어렵지 않게 뿌리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나이가 어리다면 더 강력한 강박을 느끼게 되어 뿌리치는 것이 다소 힘들어진답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도 누군가가 1094에서 노는 것을 보거나 즐겁게 놀고 있는 소리를 듣는다면 대상은 더욱 강력한 강박을 느끼게 되어 결국 1094로 들어가 노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1094에 들어가 노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상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까맣게 잊은 채 노는 데만 열중하기 시작한답니다. 만약 이때 어느 정도 놀다 1094 밖으로 나간다면 그저 아쉬움만 느낀 채 무사히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일정 시간 이상 1094에 머무른 대상은 어느 순간 1094 내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데요. 아직까지도 대상이 어디로 어떻게 사라지는지는 알 수 없으며 박사들도 사라지는 순간을 관측하기 위해 디기급을 동원해 수십 번 실험을 진행했지만 미끄럼틀을 탈 때나 큰 구조물 사이를 지나갈 때 등등 항상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때만 사라지는 탓에 모두 실패. 게다가 미리 부착해둔 위치 추적기는 항상 그 자리에 남긴 채 사라지는 탓에 아직까지 아무런 정보도 알아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위치를 옮길 수 없는 장소형 SCP의 특성상 재단은 1094의 격리를 위해 주변으로 제94기지를 건설한 후 개인회사 사무실 건물로 위장한 상태인데요. 누구든 제94기지에 침입하려는 자를 철저하게 막는 것이 주된 격리 방법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기억 소거제 사용까지도 허가되어 있어 격리가 그리 어렵지는 않답니다. 다만 얼마 전 1094와 관련해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제94기지에 근무 중이던 1094 담당 알 박사가 실종되어 버린 것. 그것도 기지 안 자신의 연구실에서 말이죠. 실종되기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고 있던 알 박사. 그런데 어느 순간 노란 우비를 입은 누군가가 그의 연구실에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CCTV상으로 녀석이 등장하기 전 연구실의 문이 조금 더 열리지 않았다는 점인데 그래서인지 박사는 녀석의 존재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듯 보였답니다. 이후 녀석이 서서히 박사를 향해 다가가자 갑자기 근처의 모든 카메라가 꺼져버렸고 7시간이나 지나서야 카메라가 복구되었지만 이미 사무실은 텅 빈 상태였는데요. 다만 당시 박사가 작업 중이던 보고서 파일이 손상되었다는 점을 수상해 여긴 동료 박사가 이를 복원. 복구된 문서에는 아이들은 내가 맡겠네 라는 의미불명의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답니다. 이 문장이 알 박사가 단서를 전하기 위해 남긴 것인지 아니면 노란 우비의 누군가가 재단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미리 허가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이외에는 아무리 안전지역이라도 1094 주변에 머무르는 것이 금지되는가 하면 1094와의 상호작용에 과한 흥미를 보이는 요원은 즉시 기지에서 멀리 이동시키는 등 1094 관련 모든 보안이 2배로 강화되었답니다.
여담으로 1094에서는 종종 아무도 없음에도 그네가 혼자 움직인다거나 미끄럼틀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포착되기도 하는데, 이에 박사들은 비물질적인 개체들이 1094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중이며, 이것이 사라진 사람들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연구 중이라고 하네요.